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실 리가 없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폭탄을 하나 맞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한 4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쭉 보는데 뭐 살벌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유럽 빠지는 걸 보고 잤는데 새벽에 이 2시 한번 일어나서 미국 시장 보고 4시에 보고 4시부터 쭉 봤는데 폭탄이 떨어졌는데 아, 한숨이 나오는 그런 아침입니다. 터질 게 터진 거죠. 근데 다행히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은행이 터지는 게 아니라 CS는 이미 시장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폭탄이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좀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가장 큰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자산이나 그런 회사나 그런 데서 나타난 위기인데 CS은행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작년부터 작년이 한 2년 전부터 예고가 된 은행이었기 때문에 터질 건 터졌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는 돼 있고 또한 스위스 중앙은행이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알고 있는 리스크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그래서 향후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머리 아픈 그런 하루인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올렸으니까 제 유튜브와 제 카페에 많이 좀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를 보면 다우는 0.87, 나스닥이 막판에 살짝 돌아섰어요. 제가 일어나서 볼 때가 여기였었는데 플러스 살짝 나다가 하락했다가 오늘 무너지는구나 했더니 다시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S&P 500도 0.7. 근데 유럽은 이제 생각보다 아주 크게 망가진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는데 CS 유탄을 확실히 맞았다. 그런데 그나마 미국의 기술 빅테크주들이 잘 버티면서 방어를 했다. 이렇게 또 위로의 말들이 섞여 있는 그 아침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유럽 시장으로 너무 빠르게 리스크가 전염이 됐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고 소위 말해서 닥터 둠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던 게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 전이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반면에 대응책도 빠르게 나왔죠. 미국 정부가 역사상 그렇게 빠르게 대응한 걸 처음 봤는데 이걸 유럽도 본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시장이 망가지거나 크게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위기도 빠르게 전염이 되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빨리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위기와 대응책의 이 컨플릭트, 싸움이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 미국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것 같은데 유럽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고 빠르게 위기 대응책을 세울 것이냐. 단 유럽이 단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에서는 미국은 못 따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기와 정책의 싸움이다. 스피드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오늘 대형 기술주가 의외로 잘 버티나? 개인적으로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네,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저는 뭐 대형 기술주가 나름대로 잘 버티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 이건 단기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충격이 올 것이다. 이 부분을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이 금융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성장주의 핵심은 스타트업을 건드렸다는 거죠. 미국에. 네. 그렇다면 미국과 글로벌 시장의 어떤 주식 상승의 펌프질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망가진다면 시장의 미래 성장력이 죽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가장 좋아하는 그로스가 죽는 거기 때문에 드림이 죽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식 시장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다라고 저는 두려움을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성장 동력이 죽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단기 구조조정 및 주가 조정 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은 할 것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현금 30%의 파워가 정말 필요한 때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금 30%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CS 중심, CS가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럽의 문제 폭탄을 터뜨리면서 여러 유럽의 좀 약한 고리를 가진 크레딧이 약한 은행들이 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초 단계 아니냐, 리만 브로더스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CS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리스크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닐 것 같다. CS의 최대 투자자인 9.9%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 중앙은행이 손을 들어버렸죠. 네, 그러면서 24%나 하락했는데 24%가 아니라 미국 주식이 14%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시에 CS에게 자금을 공급하겠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하락이 많이 줄어서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튼튼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건 좋은데 이 대형은행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술주, 빅테크, 테크주들의 투자를 전혀 하지 않죠. 얘들은 돈놀이하고 튼튼한 은행, 개인들에게만 대출해주는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깎아먹을 그 가능성. 이게 제일 큰 고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2% 하향했다. 중소은행 대출 감소가 원인이 될 것이다. 미국 2월 생산자 물가 PPI가 전월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나마 시장의 다행인 모습으로 나타난 경제 수치다. 미국 2월 석유 수출액이 전년비 42%나 감소했다. EU 제재 영향이다.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이 올해 경기 침체는 피할 것 같다. 연말 물가는 2.9%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방금 발표된 미국 소비 지수죠. 네, 소비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슬로우 다운이 나타났다. 금리 올리고 6개월 후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면이 있다면 CPI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손을 떠났다.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좀 뭐랄까 잘 버텨주기를 바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잘 버티고 왔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네고 블록처럼 조각조각 모여서 경제를 버티고 있던 밑에 네고 블록 조각들이 하나 둘씩 흐트러지는 게 아닌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시장을 뭐랄까 점유하는 도미네이션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미국에 상장된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 14.14% 하락을 했죠. 14.14% 미국 시장에서는 24%가 14.14%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CDS 크레딧 디폴트 수합인데 미국 국채금리 대비 얼마나 위험 리스크가 프리미엄이 붙었는가 약 500bp가 넘게 이미 붙어 있죠. 네. 크레딧 스위스는 이미 쓰레기 은행이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유럽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리스크는 아니다.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빠르게 나타난 리스크다. 이 정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전이성이죠. 유럽의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얼마나 잘 버틸 것이냐. 잘 버틸 수 있도록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빠르고 완전하게 내밀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이 은행들이 이제 리스크 관련된 뭔가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에 절대 투자를 하지 않을 거죠. 당연히 이제는 현금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죽는 문제에 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들이 망가졌을 때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출을 해준 중소은행이 또 추가로 망가지는 그 가능성. 이게 무서운 연결고리로 묶일 그 가능성. 이게 이제 닥터둠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CS에는 옛날에 우리 한국계 있는 빌 황이라는 사람이 아케고스라는 그 헤지펀드를 했는데 이 아케고스가 아비트레이지 전략을 하다가 투자했던 주식들이 막 30%씩 무너지면서 이 크레딧 스위스가 $200 손실을 이렇게 입었는데 $200 손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손실을 모를 정도로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면을 드러낸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던 그런 쓰레기 같은 은행이었는데 드디어 터지고만 그러한 아침입니다. 어제는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시장의 플라이트 갈라티로 돌아섰다는 거죠. 안전자산, 회색 코뿔소의 덩치와 크기가 크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달러로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다면 오늘 한국 주식은 당연히 어제 먹는 것에 반은 뱉어낼 것이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2년짜리는 3.897, 32.7bp나 하락을 했네요.
그 다음에 10년짜리는 3.46이 3.5 이하로 내려왔어요. 17.4bp.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가 43bp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단기 금리가 하락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들이 축소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축소된 원인이 건전하지 않다는 거죠. 크레딧 리스크, 회색 코뿔소의 문제로, 신용위기의 문제로 축소됐다는 게 그 퀄리티와 질이 나쁘다는 게 이제 문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플라이트 퀄리티 금 가격이 상승을 했네요. 1922달러로 금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WTI는 의외로 빠져서 3.68%, 이제 제가 원했던 WTI는 60달러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CPI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WTI가 너무 내려면 또 경제가 망가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고 섬세한 것들이 레고 블록처럼 쪼각쪼각 연결되어 있는 정말 다루기 힘든 유리그룹과 같은 그러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네요. 애플은 0.26% 상승. 다행입니다. 애플이 버텨줬다는 거죠. 테슬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3% 이상까지 하락을 하다가 마이너스 1.53%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0.69% 상승. TSMC 마이너스 2.8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26. 메타 플랫폼스가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네요. 1.92% 상승하며 빅테크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블록스는 마이너스 1.07% 하락을 했고요. 네, 금일시장 결론을 한번 봅시다. 네. 어제 상승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하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는 어제 왠지 불안한 상승으로 봤었는데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30% 현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두 번째였습니다. 결국 유럽으로 위기가 전염되면서 불안한 상승이 맞는 답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어제 반등분의 반은 뱉어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연히 뱉어낼 것 같아요. 나스닥의 상승 반전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선한 영향을 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나스닥의 상승 반전이 그나마 큰 빅테크 기업이나 어떤 이벤트나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숨 쉴 수 있는 공간 줬다. 나스닥의 상승 반전이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3월 22일에서 20일, 22일 우리나라는 23일 날 발표될 미국 FOMC의 코멘트가 이제 너무 중요하다. 25p 올리고 안 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의 코멘트. 일단은 좀 올리는 걸 중단한 후에 CPI를 본 후에 다시 올리든지 말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실에서 파웰의 발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서 시장의 심리를 많이 돌려놓지 않으면 시장은 무너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를 좀 돌려놓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정도 두들겨 맞으면 어느 정도 하락은 안정이 되면서 박스권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빠른 조치를 취하는 선례를 보여줬죠. 이 선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도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얼마나 이 리기를 넘어갈 수 있는 적절하고 시기 빠른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가 이번 사태의 진정을 막을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네요. 현금 30%의 보유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이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제 노하우인 거죠. 네, 오늘은 정말 즐겁지 않지만 잘 견디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좀 간절히 바라보는데 오늘은 어제 먹었던 것을 뱉어낸다는 각오하지만 급하게 막 시장에서 쏟아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돌아서는 거죠. 또한 충분히 예상된 그러한 리스크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고 시장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카페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시장 날 때마다 여러 가지 여제들 많이 올려주는데 시장 변화라든지 생각들을 많이 코멘트 해주고 종목 코멘트도 엄청 많이 달아주는데 혹시 자기 종목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가입을 하십시오.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신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을 원하는 자는 제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즐겁지 않지만 즐겁게 하루를 보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라. CS의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문제이다. 여기와 반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빠르게 정부들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제이다. CS까지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숨겨진 어떤 부실, 또한 파생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실, 이런 것들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실이기 때문에 그 부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일단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이제 시장은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로봇, 그렇죠? 감속기, 다음에 AI, 챗GPT 4.0 버전들, 다음에 폐배터리,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올라오는데, 에코프로는 전형적으로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들과의 그 밈주식처럼 싸움이라는데, 에코프로는 시장에 끼어들지 마라. 저건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장은 로봇, 감속기, AI, 일부 뭐 바이오주 이렇게 몇 개만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것 같은데 무너지고 있는데 크게 무너질 확률은 적지만 크게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난 친구들은 이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30%를 마련하는 전략을 꼭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주저주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집중하면서 현금 30%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 꼭 하시면서 하루를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